평생교육 실습 강의를 듣는 4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그 사무 업무가 포함되는 그 법률 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한번 그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했던 게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돼서 우리가 거시적 자격 담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연계를 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평생교육사의 그 거시적 자격 담론의 준거 툴로서 역사성, 평생교육사의 출현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시대성,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형식성, 평생교육사 자격의 제도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성, 평생교육사 일터,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전문성, 평생교육사의 전문 역량과 임파워먼트, 그 다음에 6번째는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개인적 사회적 존재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윤리성, 모든 직업인은 바로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성,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전문 직업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8가지 준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평생교육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어떤 그 시대성인데, 잠시 내가 PPT로 프레젠테이션으로 전환을 할게요. 자, 지금 프레젠테이션으로 전환한 거는 내가 지금 아래 한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전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한글로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 아래 한글로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을 해요. 그리고 아래 한글에 여기 보면 펜이 있어요. 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법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평생교육사의 거시적 자격 담론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 시간에 지방자치법의 그 평생교육 그 소관 업무, 사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로 제정되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 평생교육사의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촉진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혹은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누적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사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사회교육자와 성인교육자의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교육자와 성인교육자의 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개념이 나오죠. 사회교육자가 나오고 성인교육자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평생교육사의 그 전신의 그 이름은 사회교육 전문요원이었었죠. 그럼 그거는 사회교육자였어요. 그리고 또 성인교육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성인교육자라는 말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평생교육사라는 그 용어와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자, 예를 들어 사회교육 담당자, 또 확장교육 전문가, 성인교육자, HRD 전문가,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지금 현재 이 21세기 지식사회 맥락에서도 그대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뭐냐면 사회교육자 이꼬르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성인교육자 이꼬르 평생교육사가 아니죠. 분명히 평생교육사는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나름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뿌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사인데 사회교육 담당자, 소셜 페다고지 워커라는 이런 이름을 18세기의 유럽 사회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교육자, 그런데 이 사회교육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명칭과 유사한 용어가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이런 그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교육과 연계되어서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워커, 지역사회 전문가,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프랑스에서는 아니마테르, 일본에서는 사회교육 주사, 한국에서는 사회교육 전문요원, 이런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바로 이거는 뭐냐면 20세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 되겠죠. 그럼 20세기 말이라면 1900년대에 접어들기 전, 그러니까 1800년대 그 후반 이때 주로 사회교육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교육자를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이 용어를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대 들어와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건 그 성인교육자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 성인교육자라는 말은 주로 이제 성인교육자라는 말은 미국 사회를 북미 지역, 그러니까 북미라고 하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인교육자, 어덜트 에듀케이터 이렇게 성인교육자라는 말을 사용하겠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등장한 그 시기가 역사적이 바로 뭐냐면 20세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1940년, 50년,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 가장 이 용어가 활성화되어 있다가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사회교육자, 성인교육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자, 이런 용어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교육자, 성인교육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자 다 시대적 어떤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자는 봉건사회에서부터 근대화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성인교육은 산업화 사회가 본격화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도 성인교육자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21세기 이런 인생 100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평생교육자, 평생교육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교육사, 예비 평생교육사로서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유를 해야 되냐면 사회교육자와 성인교육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 지식사회와 인생 100세 시대에 적합한 어떤 그런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의 어떤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성에서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 오는 거죠. 평생교육사의 어떤 시대성, 평생교육사의 시대성. 현재의 평생교육사는 바로 이 지식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시대적 가치를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평생교육사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법률 제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사의 출현은 시대적으로 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성인교육자라는 말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교육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로 그 강사들, 다양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들이 아마 주로 성인교육자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내용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사는 강의를 전담하는 강의 전담의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 교육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평생교육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미 1950년도에 생애학습 코디네이터, 일본에서도 90년에 생애학습 코디네이터와 또 생애학습 인스트럭터, 강사와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 평생교육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 21세기 이 지식사회와 인생 100세 시대에서 21세기 현대인은 각자 그들의 모든 전생애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세스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학교라는 곳에서만, 대학이라는 곳에서만 교육을 경험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생활 공간과 세계 속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인교육자가 정말 많아졌고 또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러면 그 많은 프로그램을 일정한 학교라는 학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육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교육 프로세스가 접목되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교육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런 성인 교육자와 구별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도 라이프롱 에듀케이터, 라이프롱 러닝 매니저, 이렇게 라이프롱 러닝 매니저라고 이렇게 쓰는 용어는 그 영국 영어권에서 주로 이렇게 썼던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프롱 러닝 매니저라는 이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이제 대학의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보면 평생학습 매니저라는 말을 썼던 게 바로 뭐냐면 학습 분야에도 관리하는 매니저가 존재한다. 그래서 매니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뭐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가까운 곳에 보게 되면 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보게 되면 한 분기에 1년에 4분기로 했을 때 한 분기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800개에서 1200개 정도였던 그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0개, 5,000개 정도였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평생교육사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라는 어떤 영역이 고유한 어떤 직무 영역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몇몇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 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년대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DC에서 설치됐던 평생학습은 그 당시 영어를 보게 되면 라이프롱이 아니라 라이프타임 러닝이었어요. The Institute of Lifetime Learning. 그러니까 이 생애학습원, 평생학습원에서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발하는 이 공문서를 제가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채용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사를 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그 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야기를 했었고 일본은 독특하죠. 사회교육법과 생애학습진흥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곧바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사회교육법이 있고 생애학습진흥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회교육법은 일본에서 1949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법에 의해서 그 전문가로 뽑았던 사람의 명칭이 바로 뭐냐면 사회교육 주사였어요. 사회교육 주사였는데 생애학습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1992년에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생애학습 코디네이터, 여기 보면 일본어로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을 부여를 했어요.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바로 뭐냐면 사회교육과 생애학습을 구별해서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자가 좀 다르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평생교육사라는 이 용어, 라이프롱 에듀케이터, 나는 한국에서 이 용어를 그 제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도화시킨 게 이제 한국에서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을 제도화했어요. 사회교육자도 있고 성인교육자도 있고 그런데 평생교육사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화 형식화를 이루는 그 추진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런 학술적 실천적 노력도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후기 현대사회나 지식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섹터가 존재한다. 새로운 사회 섹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회 섹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편화된 어떤 그 국가의 돌봄의 중요한 사회 섹터가 됐죠. 공익적 섹터가 됐죠.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유치원은 다니지도 않았어요.
유치원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은 유치원을 안 나온 아이들이 없겠죠. 이처럼 그 당시에는 그게 사회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사회 섹터로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사회 섹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평생교육 섹터고 평생학습의 섹터라는 겁니다. 이 섹터에 바로 뭐냐면 평생교육사라는 어떤 직업, 새로운 어떤 전문가의 등장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평생교육사의 형식성이죠. 자, 형식성이에요. 평생교육사는 국가 자격증이죠. 여러분들 우리 학과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줘요.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또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이런 자격증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국가 자격증인 거죠. 민간도 아니고 국가 자격증인 거죠. 그럼 이 국가 자격증을 형식성, 제도화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못 받는 학생도 상당히 많죠. 우리 학과는 국가 자격증, 바로 제도와 형식성을 갖춘, 여기서 형식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인정 체제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성, 배치, 활용의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나가는 게 바로 뭐겠어요? 여기에 양성이겠죠. 그럼 배치는 뭐겠어요? 바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치가 과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곳을 졸업하면 아무 걱정 없이 다 배치를 해줬어요. 배치를 해줬는데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국립대 교사 자격증이 아니면 교사의 어떤 공립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치가 안 됐었어요. 무조건 그때는 뭐냐면 배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때는 바로 뭐냐면 이 배치를 곧바로 받았어요. 4학년 때 곧바로 어느 학교로 배치를 곧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치가 아니죠. 다 임용고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도화 형식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처음부터 제도화될 수는 없어요. 제도화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제도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교사 있죠. 교사라는 직업도 60년대, 70여 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교사가 제도화된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라는 것도 제도화된 것도 30여 년에 불과하고 40년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 형식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때 드디어 이제 그곳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정책적으로 야 이거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이제는 바로 뭐냐면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교육사라는 이 직업도 바로 뭐냐면 2000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형식화돼서 바로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양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직업 상담사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는 대학이라는 곳을 통해서 양성되지는 않아요. 대학에 준하는 어떤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평생교육사는 바로 뭐냐면 대학이라는 양성 체제를 활용해서
그 평생교육사가 양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교육사라는 자격 명칭이 만들어지고 형성돼서 이렇게 쭉 관련이 돼서 발전을 해왔어요. 발전이 되었어요. 한 가지 포인트는 과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관련 학과를 나와야지만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교직처럼 이렇게 일정한 양성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생겼지만 아무튼 이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그 법률적으로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해서 그러면 최초에 태어난 게 어디겠어요? 바로 뭐냐면 2000년 8월 31일에 태어났어요. 8월 30일에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월 30일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 관련된 형식적인 이런 양성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평생교육사를 어때요? 어디에서 발급을 하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 교사는 대학 총장에 의해 총장이 교육부 장관 이름을 그 직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급하죠. 그러나 이제 평생교육사는 대학 총장 명의의 발급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흥원장의 어떤 그 직인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변화를 거쳐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논란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평생교육사의 자격제도의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지방자치법에 그 평생교육 사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평생교육사를 공무원으로 직렬화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께서 제기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야 평생교육사도 공무원으로 좀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직렬화,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직렬화가 가능한 근거가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동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이원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제도화의 어떤 쟁점 중에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풀려나가고 있으면서 평생교육사의 어떤 그 가치와 의미가 보다 더 이게 우리가 확대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역사적으로 이 사회교육자와 성인교육자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이 평생교육사를 새로운 어떤 평생교육사의 직업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현대 미래 사회의 알파가 분명히 이 알파가 있다. 알파가 있다. 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성. 기존에 있는 것도 계승을 그대로 하고 하지만 분명히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로서 예비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바로 평생교육사가 이러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뿌리는 이런 거다. 역사적 뿌리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바로 평생교육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여기에 그 인생의 비전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리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거시적 자격 담론과 관련돼서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